엄마, 저 아줌마 피나요. 청담동 최고급 어린이집 급식실. 바닥에 쓰러진 한 여자의 머리에서 핏방울이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당신이 훔쳤잖아. 이 도둑년아. 30대 초반의 원장이 쓰러진 여자의 머리채를 다시 움켜쥐었습니다. 주변에서는 10명이 넘는 아이들이 울부짖고 있었죠. 그때 복도 끝에서 남자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때 원장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변했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바닥에 쓰러져 있던 그 급식 도우미 아줌마가 서울에서 손꼽히는 메디칼 병원 이사장이라는 것을, 그리고 복도 끝에서 달려오던 그 남자가 그녀의 아들이자 바로 이 원장의 약혼자라는 것을. 이 충격적인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겉모습 뒤에 숨겨진 진실을 매일 전해드립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일은 어떻게 시작된 걸까요? 일주일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일주일 전 이야기입니다. 서울 강남 미래 메디칼 병원 이사장실. 강미라는 태블릿 화면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밝게 웃고 있는 젊은 여성. 박서연, 33, 청담동 대형 어린이집 원장. SNS 팔로워 60만 명. 댓글마다 천사 원장님이라는 찬사가 넘쳐났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여자가 아들이 결혼하겠다는 사람이었습니다. 미라는 25년 넘게 병원을 경영하며 배운 게 있었습니다. 사람의 진짜 모습은 약자 앞에서 드러난다는 것. 미라는 내선 버튼을 눌렀습니다. 김 실장, 들어오세요. 40대 중반의 김수진 비서실장이 들어왔습니다. 박서연 씨 배경 조사 끝났나요? 네. 깨끗합니다. 빚도 없고요. 서류상으로는 완벽했습니다. 김 실장, 내가 직접 확인하려고요. 직접이라니요? 박서연 씨 어린이집에 급식 도우미로 들어갈 거예요. 김 실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설마 이사장님께서 직접요? 신분은 철저히 숨기고요. 일주일이면 충분해요.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아드님께는 말씀 안 하시렵니까? 당연하죠. 준혁이가 알면 의미가 없어요. 미라는 손목에 비싼 시계를 벗었습니다. 인력 소개소에 제 프로필을 만들어요. 강미란 58, 급식 경력 10년. 평범한 아줌마로요. 김 실장이 나가려는데 미란이 그녀를 불렀습니다. 김 실장, 내가 틀렸으면 좋겠어요. 김 실장은 미란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거기에는 어머니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도 그러길 바랍니다. 김 실장이 나가고 미라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일주일 후면 알게 되겠죠. 당신의 진짜 모습을요. 이사장실의 불이 꺼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청담동. 미라는 차 안에서 거울을 보며 자신의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수수한 검은 바지에 베이지색 블라우스, 작업용 앞치마. 시장에서 파는 평범한 옷이었죠. 손목에 차던 명품 시계도 없었습니다. 거울 속에는 평범한 급식 도우미 아줌마가 서 있었습니다. 해피키즈 어린이집 3층짜리 건물 입구에는 대형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사랑으로 키우는 해피키즈, 천사 원장 박서연. 미라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안녕하세요. 밝은 목소리. 박서연이었습니다. 긴 생머리에 깔끔한 메이크업. 화사한 원피스 차림. 안녕하세요. 인력 소개소에서 온 강미란입니다. 미라는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서연은 환하게 웃으며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어머, 오셨어요? 들어오세요. 서연의 목소리는 친절했습니다. 미소도 화사했고요. 급식실은 넓고 깨끗했습니다. 최신 시설이었죠. 주 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예요. 점심 준비랑 설거지, 주방 청소,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젊은 보조교사가 지나갔습니다. 선생님, 서연이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어제 말한 서류는요? 아직도 안 가져왔어요? 죄송합니다. 오늘 오후에 드릴게요. 오후요? 어제 오전까지라고 했잖아요. 일 이렇게 하면 어떡해요? 보조교사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됐어요. 빨리 가져와요. 보조교사가 황급히 사라졌습니다. 서연은 다시 미란을 돌아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까 그 차가운 목소리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요즘 직원들이 일을 너무 못해서요. 그럼 오늘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오전 10시쯤 미라는 급식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현관에서 초인종 소리가 들렸습니다. 배달 기사가 큰 박스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배달 왔습니다. 서연이 사무실에서 나왔습니다. 배달 기사를 보더니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왜 이렇게 늦게 와요? 오전 9시까지라고 했잖아요. 죄송합니다. 길이 막혀서요. 변명하지 마세요. 다음부턴 시간 지켜요. 배달 기사는 난처한 표정으로 박스를 내려놓고 갔습니다. 그날 오후 미라는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복도에서 서연의 밝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어머님. 저희 해피키즈는 최고의 시설과 최고의 선생님들로 학부모와 통화하는 목소리였습니다. 달콤하고 친절했습니다. 통화가 끝나자 서연이 급식실로 들어왔습니다. 아줌마, 오늘 수고하셨어요. 미라는 앞치마를 벗고 가방을 챙겼습니다. 어린이집을 나오며 미라는 생각했습니다. 보조교사를 대하던 그 차가운 목소리, 배달 기사에게 던진 그 말투, 그리고 학부모 앞에서 보인 완벽한 미소. 아직 판단하기는 이르다. 천천히 지켜보자. 미라는 조용히 거리를 걸어갔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미라는 급식실에서 점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복도에서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몇 번을 말했냐고요. 서연이 젊은 보조교사를 혼내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머리에 뭐가 들었어요? 일을 이따위로 해놓고 월급은 꼬박꼬박? 정말 한심해서. 당장 그만두세요. 죄송합니다. 닥치고 나가요. 꼴도 보기 싫으니까. 보조교사가 눈물을 흘리며 사라졌습니다. 오전 11시쯤 서연이 급식실로 왔습니다. 아줌마, 잠깐 나가 계셔도 돼요. SNS 촬영할게요. 미라는 문틈으로 안을 지켜봤습니다. 서연은 휴대폰 앞에서 순식간에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요, 우리 사랑스러운 아이들을 위해 엄마의 마음으로 정성껏 준비한 점심이에요.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제게는 너무너무 소중하거든요. 그럼 오늘도 사랑 가득한 하루 되세요. 촬영이 끝나자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휴, 피곤해 죽겠네. 오후 2시쯤 서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오빠, 응응. 아이들 돌보느라 힘들었어. 오빠 목소리 들으니까 힘이 나. 오늘? 좋아, 좋아. 에이, 오빠가 제일 좋아. 오빠밖에 없어. 나도 사랑해. 세상에서 제일 사랑해. 전화가 끝나자 서연의 표정이 싹 바뀌었습니다. 차갑고 냉소적이었죠. 준혁이는 정말 순진해. 내가 하는 말 다 믿으니까. 병원 이사장 아들. 결혼만 하면 내 인생 완전히 달라지는 거야. 사랑? 그런 거 없어도 결혼은 할 수 있어. 중요한 건 돈이지, 돈. 그리고 지위. 미란의 손이 멈췄습니다. 순진해. 돈. 지위. 서연이 나가고 미라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아직 더 봐야 해. 확실하게. 미란의 눈빛이 단단해졌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미라는 급식실을 청소하다가 영수증을 발견했습니다. 급식 재료비. 금액이 이상했습니다. 실제 시세보다 2배 이상 높게 적혀 있었죠. 미라는 영수증을 조용히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오전 10시쯤 청소 직원이 복도를 지나갔습니다. 서연이 사무실에서 나왔습니다. 아줌마, 여기 왜 이렇게 더러워요? 돈 받고 일하는 거면 제대로 좀 해요. 나이 많다고 봐주는 거 아니에요. 청소 직원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미라는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습니다. 오후 서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오빠 목소리 들으니까 좋다. 주말에? 당연히 좋지. 사랑해. 전화가 끝났습니다. 서연은 다시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이번엔 다른 번호였습니다. 언니 나야. 준혁이? 완전 제 손바닥 안에 있어. 내가 뭐라고 하든 다 들어줘. 결혼? 당연히 할 거지. 병원 이사장 집안이잖아. 결혼만 하면 나 평생 편하게 사는 거야. 이 어린이집은 바로 팔아버릴 거고. 미란의 손에서 그릇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사랑은 무슨, 그런 거 없어도 돼. 돈이랑 지위만 있으면 되지. 준혁이가 순진해서 오히려 좋아. 내 말이면 다 믿으니까. 서연은 계속 말했습니다. 시어머니, 아직 안 만났어. 근데 뭐 어때? 결혼만 하면 끝이잖아. 나중에 적당히 잘하면 되지. 미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시어머니를 적당히. 서연이 통화를 끝내고 가방을 챙겼습니다. 아줌마, 오늘 여기까지요. 네. 미란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서연이 나가고 미란은 주머니에서 영수증을 꺼냈습니다. 부풀려진 금액들. 이제 충분해. 하지만 미란은 결심했습니다. 내일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끝내자. 미란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다음 날이면 모든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닷새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오전 11시쯤 서연이 급식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아줌마, 제 목걸이 못 봤어요? 어제 책상에 뒀는데 없어졌어요. 못 봤는데요. 10분 후 서연이 다시 왔습니다. 표정이 차갑게 변해 있었습니다. 이상하네요. 이 어린이집에 드나드는 외부인은 아줌마뿐이거든요. 저는 사무실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목걸이가 혼자 없어질 리는 없잖아요. 서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아줌마, 가방 보여주세요. 지금 당장. 서연은 미란의 가방을 낚아채듯 가져갔습니다. 지갑을 열어보고 파우치를 열어보고 안주머니까지 샅샅이 뒤졌습니다. 목걸이는 없었습니다. 주머니요. 주머니 다 뒤집어요. 미라는 조용히 주머니를 뒤집어 보여줬습니다. 역시 없었습니다. 옷 안에 숨겼을 수도 있잖아요. 서연은 미란의 앞치마를 확인했습니다. 블라우스 주머니를 만졌습니다. 허리춤까지 더듬었습니다. 미라는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신발도 벗어요. 미라는 신발을 벗었습니다. 서연은 신발 안까지 확인했습니다. 역시 없었습니다. 서연은 숨을 헐떡이며 사무실로 갔습니다. 20분 동안 모든 곳을 뒤졌습니다. 서연이 다시 왔습니다. 얼굴이 땀으로 범벅이었습니다. 거짓말. 분명히 아줌마가 가져간 거예요. 저는 안 가져갔습니다. 서연의 눈에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오늘은 나가요. 나중에 목걸이 나오면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미라는 고개를 숙이고 나왔습니다. 증거도 없이 몸까지 뒤지는구나. 차에 올라탄 미라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내일이면 끝날 거야. 하지만 미라는 몰랐습니다.
내일 서연이 자신의 머리채를 잡게 될 거라는 것을. 미란의 눈빛이 어두워졌습니다. 여섯째 되는 날 오후였습니다. 서연이 급식실로 들어왔습니다. 아줌마 목걸이 어디 갔어요? 저는 모릅니다. 거짓말. 경찰 불렀어요. 서연은 미란에게 다가왔습니다. 아줌마 단지 어디 갔어요? 순간 서연의 손이 미란의 머리채를 움켜쥐었습니다. 당신이 훔쳤잖아. 이 도둑년아. 서연은 머리채를 세게 잡아당겼습니다. 미란의 몸이 확 끌려갔습니다. 입 닥쳐. 내 목걸이 어디 있어? 서연은 미란의 머리를 흔들었습니다. 마치 물건을 다루듯이 미란의 머리가 싱크대 모서리에 부딪혔습니다. 말해. 서연은 머리채를 더 깊게 움켜쥐고 다시 잡아당겼습니다. 미란의 두피가 당겨지며 머리카락이 뽑혔습니다. 복도에서 아이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엄마, 저 아줌마 피나요. 시끄러워. 서연은 한 손으로 머리채를 잡은 채 다른 손으로 미란의 가방을 바닥에 쏟아부었습니다. 앞치마를 거칠게 뒤졌습니다. 블라우스 단추가 떨어졌습니다. 미란의 머리에서 핏방울이 떨어졌습니다. 서연은 머리채를 한 번 더 세게 당겼습니다. 미란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서연아, 무슨 일이야? 준혁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황급히 미란을 놓았습니다. 미란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서연은 문으로 달려가 막았습니다. 오빠, 들어오지 마. 아무것도 아니야. 아줌마가 그릇 깨뜨린 거야. 괜찮아? 응. 로비에서 10분만 기다려줘. 준혁의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10분 후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신고받고 왔습니다. 제 목걸이가 없어졌어요. 이 사람이 가져간 것 같아요. 경찰이 바닥에 흩어진 물건들과 옷을 확인했습니다. 없었습니다. 사무실 확인해 보시죠. 20분 후. 찾았어요. 여기 있네요. 서연이 손에 목걸이를 들고 왔습니다. 아, 제가 책상 서랍에 넣어뒀나 봐요. 깜빡했네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나갔습니다. 서연은 거울을 보며 목걸이를 걸었습니다. 역시 이게 제일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미란을 돌아보며 밝게 말했습니다. 아줌마, 오늘 진짜 수고 많으셨어요. 덕분에 열심히 찾았네요. 그래도 찾아서 다행이죠? 아, 그리고 내일도 정상 출근이에요. 늦지 마시고요. 준혁 오빠 기다리게 했네. 그럼 내일 봐요. 밝게 손을 흔들며 나갔습니다. 사과는 없었습니다. 미라는 떨리는 손으로 바닥의 물건들을 주워 담았습니다. 머리에서는 여전히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미라는 차에 올라타며 김 실장에게 전화했습니다. 내일 저녁 레스토랑 예약해요. 박서연, 준혁, 그리고 나. 모든 게 끝날 거예요. 미란의 얼굴에는 결연함이 가득했습니다. 다음 날 저녁 고급 레스토랑 프라이빗 룸. 박서연과 강준혁이 앉아 있었습니다. 서연은 완벽한 메이크업에 목에는 목걸이가 빛났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우아한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서연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얼어붙었습니다. 어제까지 급식실에서 설거지를 하던 그 사람. 이쪽이 박서연 씨예요. 처음 뵙겠습니다. 처음.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어머니세요. 미래메디칼 강미란 이사장님.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땀이 이마에 맺혔습니다. 미란이 말했습니다. 준혁아, 어머니가 일주일 동안 박서연 씨 어린이집에 급식 도우미로 있었어. 서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보조교사한테 머리에 뭐가 들었냐고, 일을 이따위로 한다고, 꼴도 보기 싫다고 했지. 그리고 내가 전화했을 때
오빠 하면서 애교 부리더니 전화 끊자마자 친구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니, 준혁이는 순진해서 좋다고. 말 다 믿는다고. 병원 이사장 아들이니까 결혼만 하면 평생 편하다고. 사랑은 무슨 돈이랑 지위만 있으면 된다고. 서연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시어머니는 결혼만 하면 끝이고 적당히 잘하면 된다고 했지. 그리고 어제 증거도 없이 내 머리채를 잡았어. 물건 다루듯 흔들었어. 싱크대에 머리 부딪혀 피났어. 아이들 10명이 우는 앞에서 가방 쏟고 옷 뒤지고 경찰까지 불렀어. 20분 후 자기 책상에서 목걸이 찾고는 웃으며 오늘 수고했다고, 덕분에 찾았다고, 내일도 나오라고 했어. 서연은 테이블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서연 씨, 이게 사실이에요? 오빠, 몰랐어요. 몰랐다고요? 약한 사람들한테 그렇게 대하고 나한테는 사랑한다고? 돈 때문에? 시어머니는 적당히. 준혁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당신이 천사인 줄 알았어요. 다 거짓이었네요. 오빠, 제발. 결혼은 없던 일로 하겠습니다. 미란과 준혁이 나갔습니다. 서연 혼자 남았습니다. 메이크업이 눈물로 번져내렸습니다. 목걸이가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3개월 후 미래메디칼 이사장실. 강미라는 창밖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준혁이 들어왔습니다. 3개월 전보다 성숙해 보였습니다. 어머니, 회의 자료 가져왔습니다. 준혁이 책상 위 태블릿을 보았습니다. 화면에는 뉴스 기사가 떠 있었습니다. 청담동 해피키즈, 직원 폭로 이어져 회원 급감. 서연 씨 어린이집이네요. 직원들이 폭로했더구나. 준혁은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그때 어머니 말씀을 듣지 않았다면 후회하고 있겠지. 감사합니다. 저를 지켜주셔서. 준혁아, 그날 한 말 기억하니? 네. 사람의 본성은 약자를 어떻게 대하는지 보면 알 수 있다고 하셨죠. 미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강한 사람 앞에서는 누구나 착한 척 할 수 있어. 하지만 약자 앞에서는 진짜 모습이 나와. 명심하겠습니다. 너는 앞으로 이 병원을 이끌게 될 거야. 그때 명심해라. 직원들을, 환자들을, 청소하시는 분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그게 너라는 사람을 말해준단다. 네, 어머니. 그런데 그때 어린이집 보조교사 선생님, 저희 병원 마케팅팀에 채용했습니다. 성실하게 일하신대요. 미라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잘했구나. 좋은 곳에서 좋은 대우 받으며 일하셔야지. 미라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하늘은 맑았습니다. 일주일간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지켰으니까요. 어머니, 다음에 제가 누군가를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이 약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미라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그게 가장 중요한 거란다. 준혁이 나가고 미라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사람의 본성은 약자를 어떻게 대하는지 보면 알 수 있다. 그것이 미란이 평생 지켜온 철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철칙은 이번에도 옳았습니다. 이사장실에 따뜻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